하루가 다르게 새로움으로 탈바꿈해가는 도시 서울. 하지만 아주 살짝 눈길을 돌려보면 또 다른 서울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수도 한양을 둘러싸고 있었던 한양도성. 그 북쪽에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될지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봄날의 햇살과 꽃기운이 가득한 오늘 제가 어디를 왔냐면요, 바로 성북동에 왔습니다. 우선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다면 성북동에는 그게 있어요. 서울 한양도성. 그 예전에 원래 서울이 한양이라고 불리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이란 단어가 들어갔고요. 지금 딱 보면요, 한양도성이 보입니다.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이자 이태원동, 한남동과 함께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성북동. 한양도 성의 북쪽에 있어 성북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한양도성은 조선 왕조의 수도였던 한양을 구분짓는 경계선이자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대문, 동대문과 같은 문들이 지금은 외딴 섬처럼 놓여져 있지만 실은 이 한양도성 성곽들과 이어져 있었던 대문이었죠. 그렇게 한양을 감싸고 있던 도성 바깥 북쪽에 자리하고 있던 성북동은 예로부터 마을이라기보다는 한양도성 안 백성들이 놀러와서 휴식을 취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숲풍경이 다른 지역보다 빼어났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성북동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국가유산들이 자리한 동네인데요. 수많은 예술가들의 집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수연산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가 베스트다. 좋아. 나이스! 네. 여기는 수연산방이라고 좀 어르신분들에게 되게 좀 인지도가 높은, 이 카페는 거의 뭐 임영웅이라고 얘기해야죠. 집을 이루고 있는 오래된 나무들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고, 그야말로 한옥의 옛스러운 멋이 그대로 남아있어 옛 시절을 추억하는 어르신들에겐 더욱 인기일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소설가의 집이래요. 이태준이라고. 사랑만 손님과 어머니? 농담 좀 해봤습니다. 알죠? 사랑반 손님과 어머니는 주요섭 선생의 소설이죠. 어릴 적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굉장히 필독도서였거든요. 갑자기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소설가 이태준 선생은 1930에서 40년대에 달밤, 장마와 같은 단편소설을 집필한 우리나라 대표 모더니즘 작가로 평가받는 분인데요. 이곳 수연산방은 이태준 선생이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살면서 많은 작품들을 집필한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선생의 외종손녀가 전통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지만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이 아담하고 참 정겹네요. 선생은 이런 풍경을 내다보면서 작품을 구상하셨던 걸까요? 그때는 더 뭔가 이 자연 속에 어우러진 풍경이었을 텐데 말이죠. 요즘에 새로운 걸 도전하고 있는데 좀 지치거든요. 이게 맞나? 근데 순수하게 좋아했던 마음들이 가끔 그립죠.
그때는 이런 데 와서도 앉아 있었으면 그냥 이런 게 좋아서 한참을 멍하게 풍경만 느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근데 요즘에는 생각은 딴 데 있죠. 이따 뭐 하지?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할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예술가의 향취가 묻어나는 곳이 있어서일까요? 저도 모르게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삶에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뭔가 삶의 좌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니 말이죠. 성북동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길상사입니다. 오, 생각보다 크다. 왜 아까 성북동이 원래 조선시대 때는 숲에서 휴식을 취하던 곳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와보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의 즐거움을 제가 조금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보기 힘든 뭔가 날 것의 자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풍경들 때문에 길상사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이곳 절에는 드라마 같은 사연이 서려 있습니다. 원래 이 건물들은 절이 아니라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원각이라고 기생분들이 나오던 요점이었죠.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두푼 눈이 나린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백석 시인의 작품인데요. 이 시를 쓰게 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백석의 연인 기생자야 김영한 씨가 바로 대원각 주인이라고 합니다. 시인이 만주로 떠나고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두 사람은 남북으로 갈려 영영 헤어지고 말았지만 김영한 씨는 평생 백석을 그리워하며 홀로 살면서 대학까지 공부해 책도 쓴 것으로 전해지죠. 그러다 어느 날 김영한 씨는 우연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서 있네. 여기 안에 보니까 법정 스님께서 썼던 책들, 입으셨던 옷들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서 계셨던 건가? 그럼 법정 스님은? 네, 여기서 생활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무소유라는 책으로 너무 유명해지니까 스스로가 강원도로 아예 숨어서 사셨다고. 원래 이제 무소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소유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지 책에서 큰 감명을 받은 김 씨는 요정이 있던 땅 약 7천여 평. 와, 지금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해보면 1천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땅을 시주하게 되고 지금의 길상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법정 스님이 생애 마지막을 보내신 곳도 바로 이곳 길상사라고 합니다. 절이 참 꾸밈이 없다. 자연도 있는 그대로 놓여있는 풍경들이 참 소박하다 생각했는데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서려 있어 그랬나 봅니다.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동네가 여전히 남아 있었네요. 바로 북정마을입니다.
진짜 너무 분위기 나쁘지 않다. 뭐 갖가지 소리가 다 들리네. 한양도성 성곽 바로 아래에 오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 북정이란 마을 이름의 유래도 참 정겹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곳 마을이 궁궐에 바치는 매주 쓰는 일을 맡았는데, 매주를 쓰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하니까 이 북적북적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북정마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 안에도 한 예술가의 집이 남아 있습니다. 심우장, 독립운동가이자 스님, 그리고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이시죠. 안에 한용운 선생님이 살던 집입니다. 안에 한용운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참 어릴 때 항상 배우는.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대요? 와, 멋있다. 1933년에 집을 지어서 194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 집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집이 왠지 약간 좀 그늘이 져서 그런가 좀 서늘하다 싶었더니 이 집은 북쪽으로 바라본 채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시절 조선 총독부가 보기 싫어서 선택한 한용운 선생의 나름의 저항이었던 거죠. 소를 찾는 집이란 뜻의 심우장이란 이름도 이 집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소를 사람의 마음으로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찾는 집. 저는 오히려 한용운 선생님의 이 저항하는 마음 때문에 이 공간이 뭔가 더 의미가 서려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이 집 자체가 굉장히 쓸쓸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았나. I was done growing up, had enough of chasing down the 와, sun, but 미쳤다. suddenly I can see everything evergreen. I won't pretend I ever found my way. I've made 이거 좋다. mistakes, still learning the give and the take. But I 사람 없어서 너무 좋은데? see everything 이게 진짜 I 뭔가 taken a 옛날 그 느낌이 많이 남아있다. 90년대. 저도 부천 살 때 이런 골목길에 살았어요. 주택이었는데 골목길에 살았었는데 뭐 어렴풋이 그때 추억도 너무 옛날이어서. 근데 사실 이제 우리끼리 막 달리기 시작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고. chasing down the sun, but suddenly I can see 이 길을 걷는 내내 제 마음이 좀 평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세련되고 화려해진 서울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뭔가 제 예전의 추억들을 계속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있는 순간만큼은 어릴 적의 그런 순수했던 내 마음과 그리고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되게 평온한 마음이 드는 기분을 느꼈고요. 이곳에서 바라본 노을지는 햇살, 뭔가 지금으로부터 더 열심히 앞으로 살아가게 될 제 자신과 약속하듯이 여러 생각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옛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공간들과 이런 풍경들이 누군가 살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이런 분위기를 잘 가꾸고 살려서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